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놓고 위원님 모셨는데요. 시장 잠깐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고요. 지금 5.9% 하락한 7,800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4.2% 하락해서 880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수급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2조 6천억 원 가량 순 매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은 2조 4천억 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목 보시면요. 오늘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들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 D&D 파마텍 같은 제약바이오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잠깐 살펴봤고요. 김놓고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록호 의원이 오늘 오셨는데, 자, 꺾였습니까? 아니죠. 업황과 주가 아니죠. 꺾이진 않았죠. 네. 네, 오늘 조정이죠. 조정. 네. 어려운 장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네, 여전히 강세 흐름인 건데 오늘 잠시 조정을 받는 거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죠? 조정은 항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 정도를 돌이켜 보셔도 조정은 항상 있어 왔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저희 그때도 목요일, 금요일 미국장 마이크론 20% 공포였죠.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요일, 월요일 전자닉스 마찬가지로 20% 하락을 경험했죠. 그때가 이제 베라루빈에 탑재되는 LPDDR이 뭐 절반 정도 축소될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우려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수요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이 뭐 고객들한테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예상 못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 연말, 올 연초부터 메모리 가격의 상승은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일 거고, 특히 B2C 제품들, 스마트폰 업체들 힘들 거다, PC 업체들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려 왔죠. 실제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 지금 연간 계획했던 물량을 뭐 샤오미 같은 업체들 20% 가까이, 네. 뭐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도 뭐 10%씩 하향 조정하고 있는 과정을 겪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 또 이제 애플이 판가 인상 얘기, 그리고 중국 메모리 쪽 좀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결국은 그만큼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라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서 곡소리가 우리에게는 기회였지만 또 위기로도 오는 오늘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반칙 아닙니까? 이거 창시 메모리 떠나서 양지 메모리까지 뭐 산다는 것은 일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직접 아이폰이 판매되고 있고 전체 물량의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 정도에는 각각 중국 디램, 중국 낸드 탑재를 조금 검토해 달라라고 네. 이제 정부의 승인 요청이 들어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만 쓰이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애플 입장에서는 시도에 범직한 그런 부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승인을 해줄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이제 탑재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디램 수요 공급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이슈냐? 네. 전혀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연초에 이미 다 분석을 해놨잖아요. 스마트폰이 전년 대비 10%에서 15% 정도 감소할 것 같다. 근데 워스트 시나리오로 전년 대비 20%, 25% 감소하더라도 쇼티지 안 풀려요. 라고 이미 분석을 해놨습니다. 수요가 둔화돼도. 네. 네. 왜냐면은 그렇게 수요가 둔화돼도 쇼티지는 풀리지 않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또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바일 디램 LPDDR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AI CPU에 적극적으로 탑재하면서 또 그 수요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LPDDR의 어떤 그 수요에 대한 둔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타격 네. 다 해봐도 일단은 수급 밸런스에 주는 영향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약간 여름에 미국은 또 신학기 수요니까 수요가 둔화되더라도 지금의 쇼티지는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정말로 한 달 정도 이제 례가 좀 있고 지금 이렇게 또 공교롭게 다른 이슈 등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니까 이때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쇼티지가 언제까지일까요? 내년 연말까지는 안 풀리죠. 예. 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예. 올해 연초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쇼티지 풀리기 쉽지 않다라고 지속 말씀드려 왔었던 거고요. 네. 변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주가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확인하면 이런 수요 둔화를 이미 가정해서 프로젝션 해도 내년 연말까지도 사실은 쇼티지 변함이 없다.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인데 우리 주가는 많이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네. 많이 후발주자들 뒤늦게 탑승하신 분들이 야 이거 주가가 뭐 실적 좋으면 마냥 가는 게 아닌데 과거 현대차도 박스권이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맞아요. 네, 여전히 쇼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내년 연말까지 업황 쇼티지를 예상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메모리 가격도 계속 오를 수 있고 실적들도 계속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왔지만 실제로 1분기, 2분기의 디램 가격 상승폭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가팔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은 있죠.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와 버렸으니까. 근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쇼티지가 심하고 빨리빨리 가격을 상승해서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빨리 올랐으니까 빨리 오른 만큼 그 하반기나 뭐 내년에 끝이 뭐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우려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봐도 일단 쇼티지 자체가 풀리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7월 초에 음. 이슈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일단 7월 7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최근에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상향을 하셨어요. 네네. 네,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조금의 그 변동성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상여금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도 5월 중순에 작성했던 보고서에서는 상여금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 안 했는데 아마 제가 이거를 6월 초쯤에 네. 이제 쓴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부터는 이제 성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영업이익에서 이제 반영해서 추정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내년 영업이익 대비 10% 정도를 일단 기존 대비 재해서 반영해서 추정을 했고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추정했었던 2분기 영업이익에서 10% 정도를 성과급 충당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92조 내외 정도이고요. 다만 이제 1분기 때는 성과급 반영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분기에 57조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니 이걸 이제 뭐 10% 제하게 되면 한 대략 6조 가까이가 성과급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6조가 2분기 때 한꺼번에 뭐 소급 적용될 건지 아니면 그냥 연중으로 뿌려져서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회계적인 이제 좀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2분기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 지금 제 추정치에서는 밑으로 80조 후반대. 그렇죠. 80조 네. 중반대로 이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그런 정도의 변동성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성과급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펀더멘탈하게는 메모리 쪽에서 영업이익이 뭐 거의 100조 가까이 나왔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긴버즈적으로 70조 초중반에서 100조까지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그 상여를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충당하느냐에 따라서 좀 네. 다른 이슈. 그렇죠. 네. 네. 그 삼성전자 안에는 수많은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 진짜 메모리 쪽에 디램을 엄청 벌 건데 다른 쪽 이 메모리를 갖다 쓰는 셀폰이나 전자 여기는 적자일까요? 일단 지금 저희가 추정해 놓은 디램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이제 반영시켜 보면은 2분기, 3분기부터 조금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긴 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재고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뭐 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3분기부터는 확실히 불안하고요. 2분기부터도 조금은 이제 뭐 BEP 내지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메모리 사업부가 다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네요. 네. 그렇다면 여전히 저는 뭐 단촐한 SK하이닉스의 좀 더 편한 길을 택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반도체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사업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런 다른 사업부에서 적자가 나거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과거 대비 분명히 달라진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6, 7년 전, 7, 8년 전만 해도 그래도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익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메모리 이익이 이 정도의 또 두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메모리 외의 타 사업부 이익 비중이 그래도 막 3, 40% 이렇게는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메모리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타 사업부가 더 비중이 높은 구간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근데 여튼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올해나 내년은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이 거의 오롯이 메모리입니다. 진짜 90% 이상일까요? 90% 이상이 아니라 뭐 97, 8%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돼요. 논란이 있긴 있겠구나. 예, 그냥 오롯이 메모리거든요. 파운드리도 사실 돈을 지금 벌긴 어렵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돈을 벌지만 그 규모가 뭐 5조 내외 정도. 그래서 사실 올해 뭐 300조 후반, 내년에 500조 저희가 중후반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5조, 뭐 10조 정도가 다른 사업부여봐야 티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삼성전자가 됐건 하이닉스가 됐건 올해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 전부 다 오롯이 메모리 쪽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같은 영업이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570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430조. 그럼 격차가 그래도 30% 내외 정도가 있죠. 나는데 네. 시가총액이 거의 붙어 있다라는 거는 하이닉스가 너무 고평가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가 너무 못 갔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그래도 전자가 조금 더 당분간만이라도 업사이드. 더 올라가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의 차를 가지고 또 같이 네.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하거든요. 숫자적으로도 그게 맞고. 그러니까요. 그 이익 단에서 보면 그렇고, 근데 또 SK하이닉스는 7월 10일 날 또 ADR 상장 리레이팅 네. 이슈 있으니까 다 그렇죠. 복잡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메가 프로젝트. 이거 어떻게 맞아요.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예상치 못한 정도의 정말 큰 규모의 금액이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10년이지만 시가총액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였던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1100조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2050조인가 2100조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명확하게 기한을 공시했습니다. 2040년까지로. 그래서 204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2000조 이상 투자하겠다. 연평균 뭐 110조, 120조 정도 될까요? 네. 그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한을 해놓진 않았지만 1100조 정도의 반도체 투자라고 했고, 항목별로 조금 나눠서, 그러니까 사이트별로 나눠서 조금 공시를 하셨죠. 네. 600조가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 그리고 400조가 서남, 네. 그리고 100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청주의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또 투자. 네. 그래서 총 이제 1100조가 이제 언급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되나? 좀 예상 못했었던 부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600조가 네. 33년까지 기간 앞당긴 거. 완공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었거든요. 공시상에.
그래서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7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래서 이게 공장이 4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1기는 이제 슬슬 마무리 내년 이제 2월 3월 오픈이니까 네. 이제 슬슬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될 텐데 공장 하나 올리는 데만도 뭐 1년 반에서 2년씩 걸리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그냥 딱딱딱딱 다 하면 딱 겨우 되는 맞을까 말까의 수준인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공장만 올린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공장 안을 어떻게 클린룸으로 셋업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장비 설비들이 이제 들어가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33년까지의 그 완공이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진짜 건물에 대한 개념인 건지 그 안에 설비를 투입하는 것까지인지가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요. 아, 미세하게 좀 차이는 있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설비까지 드리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여튼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표함으로써 네.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중장기 그림을 그렸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공장들이 그 기한 내에 정말로 셋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인프라, 전력, 용수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정부의 어떤 지원하에 지자체와의 그런 협력하에 네. 잘 지원해 줄 수 있는지도 사실 같이 검토해 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부하고 투톱 이젠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그 거대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무차별입니까?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사업은 결국 수요와 공급 간의 밸런스 싸움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33년까지 용인 클러스터 팹 4기를 전부 다 완공하고 거기에 진짜 전부 다 설비를 들인다라고 보면은요. 오버서플라이 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아하.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도 평택5 투자가 들어가고 마이크론도 아이다호 팹 투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오버서플라이를 우려 안 할 수 없는 일정이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은 뭐 중국의 따라옴, 그 다음에 안보 자산 속에서의 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이런 당위성 측면에서 분명히 투자는 맞지만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러다가 정말로 초과 공급 무료가 우리 주가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있죠. 이 스케줄대로 정말로 실행이 된다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아하. 오버서플라이 가능성은 조금 덜 하고 있는데 이 스케줄대로 정말로 된다면 이건 오버서플라이입니다. 그러면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소부장 종목들은 어때요? 어쨌든 공장을 지으면 안에 장비를 채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국농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속 추천드려 왔었고, 맞아요.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국농장비 업체들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업종 내에 큰 형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냥 쫓아간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답안지가 나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증설 속도를 빨린다고 앞당긴다거나 증설의 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실현 여부를 떠나서 일단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버리기에는 충분하죠. 아하. 그래서 실제로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글로벌 전공장비 업체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한 2, 3일 정도 거래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내에서도 네. 두드러지게 상승폭을 시현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녹아나가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게 계획대로 잘 이행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전자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이상무 또한 단기적인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에 대한 최근의 업앤다운에 대한 평가 두루두루 잘 해주셨어요. 자, 어쨌든 7월은 분수령입니다. 하반기 서막 폼을 열었고요.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될까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메모리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로 기대감이 높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어떤 보수적인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좋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했지만 의외의 호실적 및 네. 긍정적인 가이던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꽤 디테일한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멀티플에 대한 프리미엄 정당화를 일정 부분 좀 시장에 던진 게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이 공유될 거라고는 사실 잘 예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마이크론이 저렇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를 했는데 1, 2위 업체인 전자닉스가 또 공유를 안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는 물론 이제 고객 관련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오픈되지는 않겠지만 마이크론이 언급하면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받아들였던 내용은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 관련해서 디램 매출의 전체의 뭐 한 5분의 1, 뭐 낸드의 3분의 1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전체 매출의 40% 정도가 장기 공급 계약으로 채워질 거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목표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모든 애널리스트들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사에다가 뭐 PER, PBR 이렇게 주지 않고 사업부별로 주고 있잖아요. 네. 일반 메모리에는 일반 메모리 업체들의 평균 멀티플, HBM은 거의 파운드리 성격이 매우 짙은 제품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멀티플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멀티플을 적용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제 EV EBITDA를 쓰고 있긴 한데 네. EV EBITDA 기준으로는 3배 차이가 납니다. 일반 메모리는 5배, 파운드리는 15배예요. 그래서 무려 멀티플을 3배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메모리 대비 HBM에게는 3배의 멀티플을 줘서 저는 가치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장기 공급 계약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HBM 성격이 짙긴 하죠. 하지만 일반 메모리임은 또 벗어날 수 없으니까 뭐 아예 파운드리 멀티플을 주던가 아니면 일반 메모리와 파운드리 멀티플의 중간값 정도 네. 5배, 15배라면 중간값이 10배니까 10배 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되려면 장기 공급 계약의 어떤 사이즈나 규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그런 식으로 우리 매출의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멀티플을 적용하면서 조금 더 가치 산정의 정교함, 구체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유의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하,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더 개별적으로 프라이싱이 유연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되겠군요. 부분들이 공유가 된다면 네. 저희도 유연하게 그런 멀티플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김놓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조정 받는 날엔 밀사하겠죠. 네, 오늘은 좀 조정폭이 큰 날이고요. 아마 이번 주 다사다난할 겁니다. 7월 첫째 주 변동성이 매우 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월 달 실적 기다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실적입니다. 밀리면 사시죠. 고맙습니다. 네.